사진 퀴즈 나갑니다. 이 배의 이름을 맞추십시오. 알 수가 없어요. 모르지, 이 배의 이름을 어떻게 알아. 하지만 떠오르는 이름은 있을 겁니다. 타이타닉. 당신은 타이타닉을 생각했군 그래. 예. 영화로도 알려져 있고, 영화를 보지 않아도 타이타닉이라는 배가 있다는 건 누구나 알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스 신화는 신과 인간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요정도 있고요, 괴물도 있습니다. 다양한 종족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신이지만 따로 분류가 되는 티탄족이라고 하는 12남매가 있습니다. 티탄족이 특징이 대체로 키가 다 크고 골격이 기괴하다고 하나? 예,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거인족이라는 별명도 붙어있죠. 여기서 티탄족, 티탄이라는 말을, 이 발음을 영어로 바꾸면 타이탄이 됩니다. 예, 그리스식 발음이 티탄이고요. 보통 타이탄 하면 어때요? 거대한 무언가, 큰 거, 이런 거를 가리키는 단어로 많이 쓰이죠. 타이타닉 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대한 배라는 뜻이에요. 타이탄이 겁나 크잖아요, 그죠? 예, 티탄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를 붙이게 된 것이었죠. 티탄족, 티탄이란 단어에서 유래가 된 타이타닉, 배의 이름이었습니다. 가스의 시대가 왔습니다. 따다다다단, 가스의 시대. 가스 없으면 사는 게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오늘 당장 가스렌지로 밥을 할 수가 없네요. 아, 밥은 전기밥솥도 가능하군. 뭐 계란 후라이 뭐 이런 거 못해, 그죠? 이번엔 가스의 어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와 그리스 신화,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오래전부터 인간은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와 지구 밖 우주 세계의 기원에 대한 궁금증, 호기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물론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본능적인 행위, 이런 게 충족이 되고 생활이 안정되면서 지능이 발달하고 문명이 들어서면서 이러한 철학적인 궁금증을 갖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 중에 특히 이 그리스인들이 아주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그래요. 그리고 이러한 궁금증들이 생기면서 만들어진 이야기가 바로 그리스 신화라는 겁니다. 그리스 신화의 시작은 광활한 구멍이라는 뜻을 가졌고 우주 속에 있는 무형의 에너지 덩어리 카오스라는 곳에서 태초의 신들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예전 사람들은요, 이런 카오스의 생김새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어떤 투명한 증기 상태 정도라고만 상상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1600년대에 와서 어느 화학자가 석탄이 탈 때 생기는 그 증기를 연구했는데, 당연히 증기도 그냥 김, 어떤 거를 이렇게 익히거나 음식할 때도 김이 나잖아요. 그런 증기가 기체니까 뭐 특정한 모양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화학자가 석탄 증기를 담아봤어요. 플라스크나 뭐 유리병에 담았는데도 이게 안 보여. 투명하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분명히 담았는데. 이걸 다른 과학자들이랑 이렇게 보다가 와, 이거 신기하다. 왜 담았는데 안 보이지? 막 이러다가 이런 모양이나 형태가 없는 증기가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카오스랑 비슷하다. 이거 뭐지? 마치 카오스의 표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기체에 카오스를 뜻하는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카오스를 변형시켜 만든 그 단어가 바로 오늘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그 가스의 어원이 됐던 거죠. 화장품입니다. 화장품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코스메틱이 앞에서 말한 카오스의 반대말이 되는 코스모스에서 유래가 된 말입니다. 꽃이랑은 근데 상관이 없어요. 이름만 같습니다. 그럼 코스모스를 알아야겠죠. 코스모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직접적으로 다뤄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카오스의 반대 개념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시작은 그리스 신화와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카오스는 가스처럼 형태가 없어요. 특정 형태 없이 무질서하게 모여 있어요. 무질서가 중요합니다. 예전에 우주가 무질서한 기체 에너지인 카오스라고 불렸어요. 하지만 신화가 시작될 때 천지가 창조되면서 오랜 시간이 지났고 안정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질서가 생겨난 거죠. 그러면서 카오스의 반대말이 되는 코스모스가 생겼던 거죠. 코스모스는 질서란 뜻이 있어요. 어떤 정연하게 놓여져 있는 배열, 그 순서, 이런 것들을 뜻하는데 화장이 이것과 같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화장은요, 여러분, 순서가 있습니다. 립스틱 바르고 뭐 비비크림 바릅니까? 로션 발라요? 안 그래요. 로션 먼저 바르고 마지막에 립스틱이잖아요.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어요. 질서가 있다는 거죠, 화장은요.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예요. 이러한 이유로 화장품을 코스메틱이라고 부르게 됐고요. 요즘에는 또 범위가 확장됐죠. 화장품이나 화장법, 미용에 관련된 모든 전반적인 제품들을 코스모스에서 유래가 된 코스메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인간, 날고 싶다는 생각 한 번쯤은 하시잖아요, 그죠? 인간의 어떤 가장 오래된 목표 중 하나일까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리스 신화에서 이미 날개를 달고 날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카루스죠. 그래서 이 이름을 딴 이카루스의 날개라는 뭔가 멋있어 보이는 말이 생겨나는데요. 어떤 말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명가로 유명한 다이달로스라는 사람이 어느 섬에 방문했다가 그 나라 왕비의 시녀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요. 이 아기의 이름이 바로 이카루스예요. 그리고 이 나라는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에게 매년 황소를 바쳐야 했습니다.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요. 그렇게 매년 바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바칠 소가 없어요. 소가 바닥난 거예요, 나라에. 그래서 제사를 못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자 포세이돈이 직접 소를 한 마리 보내줘요. 이걸로 너 제사를 지내라, 왕한테. 하지만 이게 포세이돈의 계략이었죠. 소를 안 보내니까 포세이돈이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소를 보냈지만 사실은 이 소가 그 나라의 왕비와 사랑에 빠지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함정을 팠던 거죠. 제사를 안 지내서 화났던 거예요. 소와 사랑에 빠진 왕비는 애를 낳게 돼요. 다이달로스의 도움으로 낳을 수 있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애가 태어났는데 소 머리에 몸이 사람이에요. 미노타우루스라는 괴물이었던 거죠. 처음에는 왕 몰래 바람 피워서 낳은 거니까 왕 몰래 키웠는데 미노타우루스가 점점 커지고 막 또 많이 먹어야 되잖아. 또 괴물이니까. 그래서 결국 마을로 가서 막 사람도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왕이 알게 됐죠. 그래서 괴물을 미노타우루스를 지하 감옥에 가뒀어요. 이때 미노타우루스가 태어나도록 왕비를 도운 다이달로스와 그 아들 이카루스까지 같이 가둬버립니다. 다이달로스는 조금 억울하죠. 어떻게 보면은 자기는 평민이야. 그런데 왕비의 시녀랑 결혼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왕비의 명령을 좀 들을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높은 사람이 시킨 대로. 그랬는데 감옥에 갇힌 거야. 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결국 탈출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탈출하지, 이 지하 감옥에서? 고민하다가 새의 깃털을 밀랍을 녹여가지고 본드처럼 썼던 거예요. 새의 깃털을 이렇게 막 이어 붙입니다. 그래서 날개를 만들었어요. 그걸 자기 등에 달고 아들인 이카루스와 함께 하늘을 날아서 섬을 탈출합니다. 이때 아들인 이카루스도 아빠한테 날개 배우는 방법을 익혔던 거죠. 그때부터 계속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이카루스가. 다이달로스는 이제 날 필요가 없어요. 날지 않았어. 아들만 날아. 걱정되는 거야, 아들이. 자꾸 높이 나니까 위험해 보이고. 그래서 항상 아들한테 잔소리를 했어요. 이카루스, 아빠랑 대화를 좀 하자꾸나. 너 요즘 너무 높이 날아. 고도를 높이면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항상 헬멧과 안전조끼, 구명조끼 입고 안전에 유의하기 바래. 사랑한다, 내 아들. 맨날 잔소리를 하는 거야. 애가 부모가 이렇게 잔소리를 하면은 잘 안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빠 몰래 또 이카루스가 높이 나는 겁니다. 자, 문제는 태양 가까이까지 날아버려요. 그럼 어때? 뜨겁죠? 밀랍이 녹는 거야. 이 깃털이 녹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날개가 녹아버려가지고 이카루스가 하늘에서 떨어져서 사망을 해요. 그렇게 이카루스의 날개가 어떤 인간의 어떤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과 한계를 상징하는 어떤 격언 같은 말이 되었던 거죠. 부모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 부모님 말씀 틀린 거 하나 없어, 진짜, 그지? 이카루스였습니다. 우리가 위급한 상황이 되면은 달려오는 차가 있어요. 이머전시. 바로 구급차, 경찰차죠. 그런데 그냥 오진 않습니다. 어떻게 와요? 사이렌을 울리면서 온다. 사이렌 울리면서. 우리와 상관이 없이도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 어때요? 뭔가 경각심. 뭐야, 무슨 일 났나? 막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요. 살짝 움츠러들고 막 긴장하게 된단 말이야. 두리번거려요. 왜 이럴까, 우리? 왜 사이렌 소리를 듣는 순간 이런 행동을 할까요? 마치 경기하는 이런 기분 들잖아요. 그죠? 이것도 신화 속 이야기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스 신화 속 여러 종족 중에 세이렌이라고 부르는 요정이 있어요. 일단 이름부터 비슷하죠.
경보기를 뜻해요, 사이렌이. 그런데 그리스 신화 속 세이렌이라는 요정의 이름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세이렌은 바다에 사는 요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체가 물고기, 생선, 상체는 여성의 형상을 한 인어예요. 인간의 모습을 했는데 다리가 없으니까 물 밖으로는 못 나가요. 그럼 물속에서 살아야 되고 먹고 살려면은 물속 생명체들만 먹어야 돼요. 근데 자신이 정작 물고기니까 어때? 동족을 또 먹을 순 없고,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은 배를 타고 지나가는 선원들을 꼬셔서 유혹해서 잡아먹는 거였습니다. 일단 멀리서 배가 오는 게 보여요. 그러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노래 막 불러요. 비 내리는 호남선, 막 남행열차 막 찰랑찰랑 막 불러요. 세이렌들이 노래를 잘 불렀다고 합니다. 이 노래소리를 들은 선원들은 어때? 노래소리에 홀려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 뭐야 찰랑찰랑 와 한잔할까요?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인어들이 있는 쪽으로 노를 저었던 거예요. 그렇게 다가오기 시작하면은 인어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모습을 드러내요. 세이렌들이 특징이 또 이쁘기도 했습니다. 뭐 영화, 게임도 그렇고요. 동화만 봐도 인어공주가 이뻐요. 인어가 등장하면은 일단 예쁘고 봐요. 이게 다 그리스 신화 속 세이렌의 특징을 살린 캐릭터들인 거죠. 선원들이 왔어요. 조금이라도 더 이제 가까이서 보려고 선원들이 이렇게 배 밖으로 고개라도 이렇게 내밀면 그때 인어들이 확 붙잡아갖고 바닷속으로 끌고 가서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무섭게. 이게 세이렌들의 생존 방식이었어요.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세이렌의 노랫소리가 위험하다는 인식이 생겼던 거죠. 이 이야기를 따 위험을 알리는 치명적인 소리라는 의미로 세이렌을 변형시킨 사이렌이 탄생하게 됐던 겁니다. 우리가 사이렌 소리 듣고 위축되는 게 그 이유 때문이에요. 치명적인 소리.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얘도 세이렌이야. 밑에 보면 이름이 트윈 테일드 세이렌이라고 써 있습니다. 15세기 센츄리에 써 있는데 꼬리가 2개 있는 세이렌이에요. 이 그림을 로고로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커피 전문점이죠. 세계 최대 커피 회사 스타벅스 별다방. 멜루지네라고 하는 이름의 인어인데 이게 스타벅스의 초기 모델이에요. 초기 로고 똑같죠. 그대로 갖다 썼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이제 디자인을 바꿔서 이런 느낌을 떼고 있죠. 멜루지네를 보면은 꼬리가 2개입니다. 그래서 이 스타벅스를 보면은 이렇게 하고 있는 약간 이런 느낌의 이게 팔이 아니에요. 팔은 그 아래에 얇게 하얗게 있고 이게 꼬리를 이렇게 들고 있는 겁니다. 팔로 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멜루지네를 스타벅스의 로고로 사용한 의미가 있어요. 세이렌의 노래처럼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꼭 무조건 반드시 언제나 항상 늘 매장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 세이렌을 로고로 사용했던 거죠. 이처럼 그리스 신화는 재미나고 입체감 있는 이야기로 우리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재미있죠. 하지만 아쉽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